반갑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15화 정유정의 트롤링과 히트키트 편에서 제가 인셀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기억들 나시나요? 인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셀은 FBI가 만든 영미권 범죄 신조어입니다. 인셀은 연애 또는 성적 관계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또는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섹스를 하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의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다. 특히 남자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섹스를 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공격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FBI 학자들이 시간이 남아돌고 할 일이 없어서 인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백인 문화권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널리 연구가 되고 이제 통용이 될 때 한국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이코패스는 백인들의 범죄 특성이지 동양인인 우리랑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이코패스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유영철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유영철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때부터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받아들여지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프로파일러라는 직종을 도입을 하고 현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와 프로파일러라는 그 단어를 많이 자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경찰청장인데 경찰의 그 내부 여러 부서 중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이 될 분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가장 먼저 구조조정 하시겠습니까? 그건 프로파일러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없어도 됩니다. 왜? 형사 한 명 모두 다 프로파일러입니다. 프로파일러는 대체제가 널리고 널렸다. 영국같이 사회적 시스템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90년대에 이미 프로파일러에 대한 그 회의론이 제기가 되고 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 백인 문화권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프로파일러가 바텐더보다 프로파일링을 잘할 수 있느냐. 책으로만 프로파일링을 배워서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랑 현장에서 경험치를 높여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랑은 사실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더더욱 과학 수사가 발전을 하면서 프로파일러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 한국에서 프로파일러를 그때 도입했던 그 시기는 사실상 너무 늦게 도입이 되었다. 이미 90년대에 여러 국가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는데 그걸 이제 2004년에 도입을 한 거죠.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과학 수사를 합니다.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제일 먼저 CCTV 수사를 하죠. 제가 CCTV는 신이다. 항상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본다. CCTV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CCTV 수사를 하지 30년 전 그 양들의 침묵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프로파일러들의 그 문제가 좀 있어요. 미국같이 현장 경험치가 막 20년 이상이 된 형사 출신들을 이제 프로파일러로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경찰 생활한 경험이 없이 그냥 시험이 봐서 프로파일러가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건만 발생을 하면 바로 이제 프로파일러를 막 투입을 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런 게 이해가 가시나요? 프로파일러를 이제 수사보다는 이제 보여주기식 이제 언론 플레이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야 막 일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조회수도 높아지고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제 사실상 옳지는 않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 사건, 신림동 그 둘레길 최윤종 같은 사건이 미국이랑 영국에서 발생을 했다면 영국 경찰이나 미국 경찰은 그 최윤종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까요? 안 합니다. 디폴트 값이 낮은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적, 물적, 시간적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은 안 해요. 인셀도 사이코패스랑 유사합니다. 백인들이 사이코패스를 이제 연구하고 통용할 때 한국은 사이코패스를 이제 외면했듯이, 백인들이 인셀을 연구하고 통용할 때 한국은 인셀을 모른다, 외면한다. 국내에 범죄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곳 중에서 인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섹스를 하지 못하는 인간의 공격성, 특히 남자의 그 공격성을 외면하고 모른 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한 알파남들이 나 잘났다고 베타남들을 이제 무시하고 방치하고 외면하면 사회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강한 알파남들이 항상 아내랑 딸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지켜주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알파남들이 출근을 하고 일하러 나갔을 때 그 알파남들의 아내와 딸들은 시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뭐 운동도 가고 뭐 쇼핑도 가고 뭐 산책도 가고, 그녀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 섹스를 하지 못하는 인셀들에게 느닷없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섹스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잘 하진 않지만 섹스를 할 기회가 없어진 남자, 즉 인셀 범죄는 이제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사실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자본주의의 그 빈부격차가 커지고 견고해지듯이 섹스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셀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대량 살상을 벌이기 때문에 FBI가 심각하게 보면서 이제 특별 관리를 하지만, 한국은 총이 없죠. 기껏 해봐야 이제 칼 들고 나가서 이제 칼부림 부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셀 범죄는 주시해야 한다. 파일링 디렉터 18화 신림동 공원 둘레길 이제 최윤종 사건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윤종 사건을 듣고 최윤종이 뭐 사이코패스급인지 소시오패스급인지 아니면 이제 인셀급인지 여러분도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파일링 디렉터 18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 사건 범인 소개, 파트 2 사건 전개 과정, 파트 3
사건 결과, 파트 4 망각, 파트 5 요약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트 1 사건 범인 소개. 1. 범인 이름 최윤종, 나이 30세. 2.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3. 직업은 없다. 4. 군대는 4개월 만에 우울증으로 이제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2등병 때 혹한기 훈련에 나가서 소총을 들고 탈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탈영을 한 후에 의류 상설 매장에 가서 옷을 사서 군복을 이제 갈아입던 그 최윤종을 수상하게 여긴 의류 매장 업주가 이제 신고를 해서 탈영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힙니다. 옷을 사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 갈아입다가 이제 발각이 되었다. 최윤종은 이제 허술한 사람입니다. 디폴트 값이 낮다. 5. 2015년 우울증으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제 치료를 받지는 이제 않았다. 6. 가족과 대화나 이제 교류도 거의 없었다. 이런 디폴트 값이 낮은 범죄자들을 보면은 가족이 정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 주로 이제 PC방, 이제 도서관, 이제 산에 다녔다. 8. 친구들과의 교류도 뭐 거의 없었다. 9. 4개월 전에 이제 범죄에 이용하려고 이제 너클을 이제 구매했다. 10. 범행 전에 그 휴대전화로 범죄에 대한 관련 단어 그리고 기사를 다수 검색을 했다. 11. 30년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합니다. 최윤종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은 33세 11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파트 2 사건 이제 전개 과정. 1. 9시 55분 최윤종이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2. 10시 무렵에 여자 선생님이 집에서 1.4km 떨어진 둘레길로 향합니다. 이 둘레길이 학교로 가는 그 중간에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자 선생님이 운동 삼아서 이 둘레길을 거쳐서 이제 학교로 간다고 합니다. 3. 최윤종이 11시 1분경에 신림동 둘레길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때 최윤종도 1.4km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걸어서 둘레길에 도착을 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자 선생님 그리고 최윤종 둘 다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와서 비슷한 거리 비슷한 시간을 걸어서 비슷한 시간에 둘레길에 도착을 합니다. 4. 물색을 하던 그 최윤종이 11시 30분부터 여자 선생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5. 11시 40분 최윤종이 양손에 그 너클을 킨 채 여자 선생님을 공격을 합니다. 6. 사건 현장이 그 둘레길에서 안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니 최윤종이 여자 선생님을 이제 공격한 후 이제 100m 정도 이제 끌고 갔다. 7. 11시 44분 살려달라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8. 12시 10분경에 최윤종이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파트 3 이제 사건 결과. 1. 너클 2개가 이제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 2. 피해 여성은 이제 머리를 이제 심하게 다치고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고 치료 도중에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3. 최윤종은 이제 성폭행하고 싶어서 이제 범행했다고 이제 동기를 말합니다. 4. 최윤종은 처음에 이제 여성을 이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여성이 이제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스스로 넘어졌다고 이제 진술을 하면서 이제 횡성수설합니다. 다가가서 이제 밀어서 넘어뜨렸겠죠. 5. 국과수는 피해 여성의 그 직접 사인은 이제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제 소견을 밝힙니다. 즉, 목을 이제 졸랐다. 6. 경찰은 이제 최윤종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이제 실시할 이제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4개월 전 범죄를 위해서 너클을 구매한 후 범죄 단어를 이제 검색하면서 환상을 키워온 최윤종이 평소에 운동하러 자주 다니던 익숙한 둘레길에서 물색을 하다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가다가 양손에 너클을 낀 채 피해 여성을 이제 넘어뜨린 후 공격한 후에 범행을 하기 위해서 100m 끌고 들어가서 범행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피해 여성이 소리쳐서 그 소리를 들은 등산객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다. 파트 4. 이제 망각. 최윤종 사건이 그 현장이 주변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의 그 도심 공원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그 대낮에 사건이 발생하니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망각이다 이건. 왜? 이런 사건은 사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도심이 개발이 되면 야생동물들이 그 도심 바깥으로 밀려나잖아요. CCTV가 설치가 되면 될수록 범죄자도 도심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도심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으면 CCTV가 없는 곳으로 밀려나는 거죠. 어디로? 산과 그 해변 쪽으로 범죄자들이 밀려납니다. 그래서 산이랑 그 해변 쪽은 우범지대다. 그리고 여성이 혼자 등산로, 산책길, 둘레길에서 공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은 우리가 망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상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2008년 9월 인천 그 만월산 주부 등산객 사망 사건, 2009년 4월 강원도 양구 그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여고생 사망 사건, 그리고 2012년 7월 유명하죠 그 제주 올레길 강성익 사건, 2015년 10월 경남 그 무악산 여자 등산객 사건, 그리고 2016년 5월 서울 수락산 등산로 그 김학봉 사건,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 그 등산로 이제 입구에서 일어난 사건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 유명한 화성 이춘제도 인적이 드문 시간에 농로, 오솔길 등에서 여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산길하고 이제 오솔길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의 이춘재 말고도 그 산길, 그 등산로에서 사건을 주로 저지른 시리얼 킬러들이 많죠. 김대두도 그렇지만 특히 1987년 충남 공주 그 사팔뜨기 강창구 사건이 있습니다. 강창구는 4년 동안 6명을 이제 사망을 시킵니다. 여자 혼자 밭일을 하러 이제 산길 넘어가는 여성, 또 여자 혼자 불공 들이러 이제 산길을 걷는 여성, 이런 여성들을 그
그 박달나무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몽둥이로 이제 공격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사망시킨 후에 이제 위장을 하고 숨기고 했던 사건입니다. 최윤종도 30년 동안 이제 섹스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죠. 강창구도 눈이 사팔뜨기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이제 한탄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강창구를 보면 이제 사팔뜨기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창구도 정상적인 섹스를 하지 못했다. 강창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해서 여자에게 이제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FBI가 말한 그 인셀이 강창구가 한 말이 그게 인셀입니다. 섹스를 못해서 여자에게 분노가 쌓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최윤종, 강창구 둘 다 비슷한 나이 30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강창구, 최윤종 둘 다 섹스를 하지 못하는 그 남자의 그 발생한 인셀 사건이다. 하지만 강창구는 이제 현장을 조작하고 범행을 이제 계속 이어간 인셀이지만 2차 사이코패스에 이제 속하는 인물이고, 최윤종은 이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된 이제 허술한 그냥 인셀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최윤종은 사실상 디폴트 값이 매우 낮은 사람이에요. CCTV도 보통 사람들이나 보통 범죄자들이 그 두려워하지, 타령을 하고 너클을 준비를 해서 반바지에 그 슬리퍼를 신고 산으로 범행을 하러 가는 이런 이제 디폴트 값이 낮은 최윤종 같은 사람에게 CCTV는 사실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막 최윤종이 계획적이었다, 침입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디폴트 값이 낮은 그 최윤종이 피해 여성의 그 목을 조른 이유는, 목을 조를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 막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저항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 당황해서 비명을 못 지르게 하려고 이제 목을 졸랐을 것인데, 그 목을 조르는 강도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형사가 만약에 진짜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형사 출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똑같다. 왜? 당황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리얼 킬러 중에 이춘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춘재가 재판할 때 딱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얼만큼 누르면 죽는지 그 감을 나는 알고 있다. 이춘재는 이렇게 여자를 많이 죽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감을, 강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경험치에 의해서 테크닉이 올라간 겁니다. 최윤종 같이 이렇게 디폴트 값이 낮은 사람은 그 감을 이제 모르죠. 그냥 세게 목을 졸랐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 안타깝지만 결정적으로 그 피해 여성이 선생님이 살려달라고 그 비명을 질렀을 때 이제 그걸 들은 등산객이 그 현장으로 이제 달려갔다면 여자 선생님은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등산객이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제 남자 등산객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갔더라면 살 가능성도 높았다.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릴 때나 변화에 수긍을 하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뭐 산길, 둘레길, 뭐 산책로, 그리고 야간에 그 보행하는 거, 그리고 뭐 귀에 이어폰 꼽지 말고 다녀라, 뭐 신호등 잘 보고 다녀라, 위험하다 아무리 해도 안 지킵니다. 제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한 3시쯤에 이제 운동을 나가는데 그때 혼자 운동을 나오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해 뜨기 전에 다니는 거는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해봐야 백날 잔소리밖에 안 되죠. 그래도 이왕 다닐 거면 보통 최고의 호신법이 뭐 도망가라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여성이 그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이미 늦은 겁니다. 눈으로 먼저 위험을 보고 감지를 해야 합니다. 뭐 밤늦게 다니더라도 이제 주변을 잘 살피고 다녀라. 또 이상하면은 이제 가지를 마라. 최윤종 같이 이런 디폴트 값이 낮은 이제 인셀 범죄자들은 느닷없이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요람에서 이제 무덤까지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이제 없죠. 파트 5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1. 인셀 범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혼을 안 하니까. 2. 최윤종 같이 디폴트 값이 낮은 범죄자에게 각종 검사는 세금 낭비다. 3. 최윤종이 인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을 하세요. 파일링 디렉터 19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